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미국 기업 모더나의 백신 임상 성공 소식과 함께 경제 정상화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있는 렘데시비르, 기타 등등의 코로나 관련주 같이 한번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자, 모더나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새벽에 발표하면서 30%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미 그 전에서부터 임상 실험을 시작했던 단계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20달러에서 출발해가지고 80달러가 돼 있어요. 4배가 상승했는데 4배나 올랐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05달러로 상향 조정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기관들이 리포트 내놓으면서 물량 떠넘기기 위해 개미들 끌어모으는 낚시성, 미끼성 리포트라는 거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정도로 미끼성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예요? 모더나의 주가가 거의 고점에 도달했다. 벌써 이만큼 상승을 했었으면은 느낌이 와야 되죠.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시젠입니다. 시젠의 이런 이치. 시젠도 첫 고점 만들 때 똑같은 패턴으로 리포트 나오고 기사 좋게 나오고 사람들 매수 심리 엄청 자극하고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결국에 고점이었죠. 이렇게 차트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렘데시비르나 클로로킨 모두 다 스캔들이 나오면서 주춤하고 있는데 명백한 결과물을 보여줬잖아요. 결과물 뭐예요? 1차 임상 참가자 45명 중에서 모두 다가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치료제는 이번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랑 백신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약 시장에서는 치료제 시장에서는 항암제까지도 놓고 보는데 항암제는 정상적인 세포랑 바이러스를 같이 동시에 죽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요즘엔 잘 안 하죠. 사람의 건강 자체도 같이 저하시키니까요. 그럼 치료제는 무엇이냐? 세포랑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바이러스만 타겟팅으로 해서 저격해가지고 죽인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표적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항암제로 많이 사용되죠. 암 치료제요. 그리고 지금 모더나가 만들어 놓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다릅니다. 세포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능력을 제공해주는 거죠.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백신이랑 이제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대신 죽여주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방법, 그리고 힘을 전수해주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고요? 내성이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내성이라고 하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입니다.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바로 백신의 효과고요. 치료제는 다음번에 또 한 번 걸렸을 때 또 치료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아니면 백신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은 치료제보다 백신이 더 위대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치료제는 이미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를 입혀줍니다. 효과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항체를 만들어줘도 그 사람의 신체의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항체가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좀 몸이 많이 저하돼 있다라고 하면은 백신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치료제를 써야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노약자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체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미래성도 있고요. 이래서 가치를 인정받는 거고요. 그에 반면에서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클로로킨이나 렘데시비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용 허가 안 나고 있어서 임상 진행 중이어서 굉장히 꼬름한 상태인데 어떻게든 빨리 허가를 받으려고 판매 허가를 받으려고 편법을 쓰죠. 어떤 편법을 쓰느냐? 우리가 노마진으로 공급하겠다.
대신에 빨리 허가해줘라.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말이 바뀌느냐. 기존 공급 지역에는 어느 기한까지만 노마진으로 공급하고 이제 새롭게 공급되는 것은 돈 받고 팔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꿔가지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겠죠. 지금 현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튀어나온 게 바로 누구다? 모더나예요. 어떻게 써요? 벙찌죠. 그러니까 주가가 흔들리는 겁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렘데시비르 관련주 길리어드죠.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 발표하고 나서 계속 주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2분기 매출을 포기하고서 일단 승인받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면은 상승을 합니다. 대신에 지금 이미 꺾일 대로 꺾여가지고 이거를 어느 포인트에서 반등할지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반등을 하겠죠. 대신에 확실한 거는 차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슈적인 면에서 승인 소식과 함께 시장 판매 허가 소식과 함께 갈 게 분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백신은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은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은 사람 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적인 거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꼭 배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로로킨이나 렘데시비르로 시세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장 관점에서는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그런 효과에 포함이 되느냐? 일단 국내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SK 그리고 SK우, SK 케미칼, SK 바이오랜드가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고 녹십자 시리즈 그리고 제넥신 기타 등등이 있고요. 현재 테마로 알려져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렘데시비르 관련주의 파미셀, 원료 공급의 파미셀과 신풍제약 그리고 새로운 방면에서 도전하고 있는 이뮨메드 그리고 트럼프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클로로킨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를 다 살펴봤는데 어떤 종목은 끝물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게 있고 어떤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진짜 약하게 한 3에서 5% 뭐 많이 나와봤자 10% 내외에서 윗꼬리 달고서 끝날 게 다시 되려 꺾일 게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게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요. 솔직하게 시판 허가는 판매 승인 허가는 배 떨어질 날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AACR이라 그래서 아마케 있잖아요. 요것이 공식적인 일정입니다. 4월 달에 했었고 이번에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요것밖에 없습니다. 약 한 달 남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 사이에 기술적 반등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아마케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서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하향 추세를 이미 그리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향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논점이고요.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종목들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되나. 일단은 렘데시비르의 파미셀.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고점이 다 나오고 있죠. 여기서 박스권 진행하면서 옆으로 계속 흐르다가 이제 연말쯤 돼서 다시 한번 유행할 때쯤에 도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모더나에서 2상 그리고 7월에 나오는 3상 결과까지도 7월에 진행하는 임상 3상까지도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시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파미셀이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꺾여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일단은 단기 고점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22,000원 위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현재 저가가 좀 높여지는 단기 추세, 중기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중기 추세를 깨고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미 이슈면에서 렘데시비르가 모더나에 밀려버렸기 때문에. 모더나는 관련 기반 물질이나 아니면 원료가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기술로 해서 항체 생성 유도 기술로 해서 만들어진 완전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출한 거기 때문에 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고점은 나왔죠. 이미 이중 천정형 됐고 대장주기 때문에 삼중 천정형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요게 지금 이 위치인데 언제 세 번째 고점을 만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요 세 번째 고점의 포인트를 6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은 무엇이냐? 뭐긴요. 모더나가 2상 마치고서 3상 들어가는 그 언저리죠. 요쯤에서 렘데시비르가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길리어드가 이슈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럽 지역에서의 임상 소식, 실전 투입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입었다라는 추측정 찌라시 이런 것들, 아니면은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어떤 긍정적인 결론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 렘데시비르 짝퉁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명문제약이나 대원제약, 일성신약 이런 것들이 새롭게 떠올랐는데, 얘네 중에서 명문제약 빼고는 다 그저 그렇습니다. 카모스타트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렘데시비르보다 성능이 더 강한, 성분이 더 센 어떤 약품의 동일 성분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나파모 스타트라는 건데, 뉴지랩이라는 종목이 렘데시비르의 성분보다 600배 강한 나파모 스타트라는 성분으로 치료제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뉴지랩이 일단 대장으로 올라왔고, 동국제약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제일약품, 녹십자, 랩셀, 녹십자, MS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종목 장세로 간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 몇 종목만, 10종목 중에서 한 두세 종목만 가는 그런 장세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진행 중인 거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대해야 될 부분은 요거밖에 없죠. 렘데시비르나 클로로킨에서 자체적인 성공 소식, 요것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모더나 쪽에 임상 실패 소식으로 인한 반사이익. 역시 렘데시비르랑 클로로킨이 대빵이지라는 해석과 함께 반사이익 개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돌아오는 효과,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모더나의 임상 1상 소식이 너무 강력하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시세는 남아있다. 다만 이 시세가 신규 진입자들의 중장기적 투자 관점의 그런 포인트는 되지 못할 거예요. 지금 현재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기존 보유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소식인 거고, 미보유자분들한테는 경제 정상화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 정상화가 더 가속화되는 이슈이지 코로나 관련주가 더 유행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국제유가야 경제 정상화 소식, 추가되는 소식으로 인해서 10%대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 모더나야 이제 거의 고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200달러 간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가기도 좀 애매한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는 코로나에서 경제 정상화, 그 다음에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는 시황이라는 거 숙지해 주시면서 관련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경제 정상화에서 갈등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고요. 이미 코로나로 인한 시세는 어느 정도 다 넘어왔다. 정확히는 지난주에 있었던 5월 옵션 만기일 이후로
판세가 바뀌었고 이 흐름에 맞춰 가시면 되겠고요. 이 흐름 같이 맞춰 가시려면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